일상을 위한 철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인식의 사각지대 얘기가 중요해서 더 해야 되는데요. 네. 인식의 균형 확보하는 게 왜 중요하냐. 예, 이런 사례를 통해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간은 자신이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상대방이 받은 상처는 알지도 못해요. 그쵸?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여러분이 상처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상처는 내가 받으니까 내가 받은 건 기억을 하는데요. 내가 준 건 기억을 못 해요.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알지 못하는 거죠. 왜? 우리 일부러 주진 않잖아요. 상처를 일부러 주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말이 여러분에게 그렇게까지 상처들이라고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누군가가 상처 입었을 가능성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강의할 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좀 흘려보내라고. 왜?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오래 가져가길 바라냐? 상처를 잘 극복하길 바라냐? 네. 상처 안 받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 나도 남이 나에게 준 상처 흘려보내려고 노력할 테니, 나도 모르게 나한테서 상처받은 그 사람도 상처를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리는데요. 나는 아무에게도 상처 안 입혔어. 이러면 정말 곤란하죠. 예. 우리는 원하지 않게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상처를 주고받는데 가능한 한 의식해서 덜 주도록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되는 거겠죠. 인간은 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기가 쉽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나는 나의 의도를 아니까, 음, 처음부터 그러려던 건 아니었고, 예, 이런 식으로 선의로 해석하기가 쉬운데, 타인에 대해서는, 아우, 또 뭐 이러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어. 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뿐, 내가 처음부터 그걸 의도한 건 아닌데, 사람들 다 그걸 오해하는 거죠. 처음부터 그걸 의도했다고. 그래서 타인에 대해서는 참 사람은 악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예. 근데 이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치시거든요. 가족이나 이제 친한 분들한테서 아니 남들은 다 내 진심을 몰라줘도 너만은 내 진심을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마음을 많이 다치시는데요. 근데 이게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누구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기가 쉽고 타인에 대해서는 악의적으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악의적으로 해석해 놔야 내가 자기 보호를 할 수 있거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선의일 때 내가 선의로 해석하는 거 문제 없죠. 일치되니까. 상대방이 악의일 때 내가 그걸 악의로 잘 해석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이게 불일치할 때예요. 상대방이 선의인데 내가 그걸 악의로 해석하는 경우라 상대방이 악의인데 내가 그걸 선의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대방이 선의인데 내가 그걸 악의로 해석하면 나중에 미안해지죠. 아,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 아니었는데 내가 악의적으로 잘못 해석했어. 이러고 미안해지죠. 그런데 상대방이 악의인데 내가 선의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때요? 일단 악의로 해석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겠어요? 선의로 해석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왔겠어요? 일단 악의로 해석하는 쪽으로 발전해왔죠. 자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아무리 가까운 관계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자꾸 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안 믿어주고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원망하기 쉬운데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도 사실은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측면이 꽤 있다는 거. 이걸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타인을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참 노력을 해야만 타인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아유, 원래 그러려고 그랬겠어. 어쩌다 보니까 그러려고 그랬겠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지. 예, 예, 이렇게 노력을 해야만 타인을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기본값은 자기 보호이기 때문에 타인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인식의 사각지대 얘기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참고 있는지는 잘 알아요. 내가 참으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고 있는지는 모르는 법이에요. 그쵸? 저 사람이 나를 참아주고 있는지 안 참아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거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참아주고 있는지를 그가 모르는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참아주고 있는지를 나 역시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인식의 사각지 내기가 정말 중요하죠. 예. 그래서 누가 나한테 너 나 그렇게 힘들게 할래? 넌 자꾸 나를 참게 할래? 이러면 나는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넌 왜 그걸 그렇게 참아야만 하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남들은 다 안 그래, 너만 그래.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여러분이 어렵게 고백했어요. 누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서 나 사실 너 이러고 이러길 때 이게 좀 힘들었어. 조금 고려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어렵게 말할 거랬는데 그쪽에서 야, 너 진짜 이상하다. 넌 그걸 왜 꼭 참아야만 하는 방식이야? 남들은 안 그래.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래요. 그쵸?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게 어려워요. 네. 전체적으로 보다 보면 이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걸 점점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는 골치 아픈 철학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인식은 대체로 자기중심적인 인식이고요. 자기중심적 인식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 성찰하지 않으면 자기만의 관점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남들은 다 틀렸고 나만 옳고 이렇게 되죠. 이런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끊어지죠. 점점 주변에 사람이 없어집니다. 자, 인간의 불행은 좋은 점에 익숙해지는 속도와 나쁜 점에 익숙해지는 속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점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감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나쁜 점에 대해서는 잊으려 노력해야 균형이 잡히죠. 균형이 잡히죠. 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라. 은혜는 왜 바위에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예. 원하는 왜 물에 새겨야 돼요? 잊기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무 힘드니까. 죽는 것처럼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를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원망하는 그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만큼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을 어쩌고 했겠지만 여러분이 힘들어한 만큼 잘못하진 않았어요. 이게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네, 죄송해요. 위로해드리지 않고 팩폭을 날려서. 예, 객관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사람의 잘못보다 더 심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철학의 객관적 인식으로 상대방이 돌을 던졌는데 그걸 바위로 부풀리는 거 그런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심리학은 상대방이 돌을 던졌는데 내가 그걸 왜 바위로 부풀리고 있느냐. 이거를 심리학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돌보는 데는 철학과 심리학의 합동작전이 필요한데요. 이 철학적으로 잘 인식의 균형을 맞춰서 잘 생각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실은 심리학 책을 안 봐도 그 심리학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를 이미 할 수 있게 되기는 하는데요. 이미 연구에서 책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심리학 책도 잘 읽고 생각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잘 지내면 좋죠. 그죠? 자, 9가지 좋은 것을 가졌어도 한 가지 나쁜 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예. 여러분은 9가지 좋은 것에 기뻐하십니까? 한 가지 나쁜 것에 괴로워하십니까? 예. 이 한 가지 나쁜 것에 괴로워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하나도 보지도 못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나가서 어떤 분들이 책을 사가지고 오셔가지고 사인 부탁하실 때 있거든요. 뭐 제가 뭐 멋들어진 사인도 없고 그래서요. 문장 하나를 써드립니다. 네. 행복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장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럴 때 행복하다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장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할 때, 그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냉철하게 생각하는 거를 해보죠. 생각하는 법, 지금 느끼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법을 알려주는 철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A 할 때, 걔가 B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걔는 이상하게 내가 A 할 때마다 C 한다? 야, A 할 때 C 하는 사람이 있니 없니? 이러고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야, A 할 때 B 하는 게 정상 아니니? 보통 B 하지 않니? 근데 왜 걔는 죽어라고 이렇게 C를 하니? 이게 이제 모든 하소연의 내용이에요. 예. 그분은 몇 년째 그러고 계신가요? 20년째? 30년째? 남들 다 A 할 때 B 하는 그 타이밍에 20년째, 30년째 A 할 때 C 하는 그분은 잘 좀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10년째, 20년째 내가 A 할 때 C 하는 사람을 붙잡고서 왜 여러분은 계속 B 하기를 기대하세요? 예? 이게 물음을 잘 묻는 것도 철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쵸? 10년째, 20년째 내가 A 할 때 C 한 사람이 10년 하루째, 오늘 하루에 A 할 때 B 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10년째, 20년째 C를 했으면, 그쵸? A를 투입하면 C가 나온다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B를 원하면 A를 해서는 안 된다를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게 좀 힘듭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은 자기 편리한 쪽으로 가거든요. 아유, 내가 A 할 때 제발 B 좀 하라고 인간아. 이렇게 바라기만 하는 편이, 아, 내가 A 할 때 너는 C를 하는 존재고, 너에게서 B를 원하면 내가 A를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아이고, 내가 A 할 때 B 좀 하라고 이 사람아. 이렇게 원망하고 소망하기 바쁘지, 인간이. 아, 너는 너에게서 B를 원하면 내가 A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러고 나를 조금 조정해야 되는 방식으로 생각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라기만 하면 문제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내가 A 할 때 제발 B 좀 해 인간아. 이럴 때 저 사람은 그래 미안해 내가 B 할게 이러지 않아요. 네. 왜 넌 나한테 B를 원하고 난리야? 이렇게 되죠. C가 뭐가 이상해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예.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내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근데 나는 B를 원하잖아요. C보다는. 그러면 B를 가져오는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D를 할 때 네가 B를 할래. 내가 E를 할 때 네가 B를 할래. 내가 F를 할 때 네가 B를 할래. 이게 좋은 물음이에요. 물어야 될 물음이에요. 아유 제발 B 좀 하라고 이 사람아. 이러고 원망해봐야 관계만 안 좋아지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 심리적 에너지만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냉철하게 생각해보죠. 남들 다 A 하면 B 하는 그 타이밍에 굳이 그 사람은 C를 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B라는 행동이 쉬운 행동이에요? 어려운 행동이에요? 어려운 행동이에요. 웬만해서 잘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B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D를 하면 B를 할래, E를 하면 B를 할래, F를 하면 B를 할래 이렇게 해놓고서 금방 어제까지 못하던 B를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하길 바래요. 자기가 D, E, F를 조금 바꿨다고. 그러나 객관적으로 이 사람에게 B는 어렵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또 냉철하게 생각해봐죠. 나는 B를 원해요, C를 원해요. B를 원해요. C에 가까운 행동을 저 사람이 하길 원해요. B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 원해요. B에 가까운 행동을 하기 원해요. 그러면 좋은 질문은 어떻게 돼요? 내가 D를 할 때 네가 조금 더 B에 가까워질래? 내가 F를 할 때 네가 조금 더 B에 가까워질래? 내가 E를 할 때 네가 조금 더 B에 가까워질래? 이걸 물어야죠. 한꺼번에 바라면 안 돼요. 내가 조금 행동을 바꿨다 그 사람이 환골탈태 안 합니다. 예, 그쵸? 냉철하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간단한 건데 이걸 생각 못했죠. 예, 첫 번째 살아간다 이퀄 죽어간다처럼 요 간단한 걸 생각을 못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잘하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올까? 지금의 행동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까? 이 질문을 해버릇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면 생각하는 힘이 좋아집니다. 좋은 질문을 하면 생각하는 힘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원인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행동을 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예, 나오던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하던 대로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다. 예, 아주 기본적인 논리도 살펴보지 못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기 이게 사실은 말로 하면 되게 간단해요. 어떤 주장을 타당할 가능성과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 타당한 것 같은데 이러고 타당한 가능성 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아니야 이거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러고 타당하지 않은 가능성 쪽으로 쏠릴 수 있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은 목소리가 높아요. 확신하니까. 그런데 비판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 철학적으로 사고하시는 분들은 내가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내가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측면에도 타당한
불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속 시원하게 말을 못하고 아, 제가 아는 바에서는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머적으로 말을 하게 되기가 쉽죠. 네.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갈등을 할 때 내가 타당하고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쉽게 생각이 들지만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쉽게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근데 비판적으로 사고한다라고 하는 건 이 둘을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거예요. 50대 50으로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타당하고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쏠리지 않고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50대 50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완전히 50대 50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거 어렵죠. 여러분 몇 대 몇으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100대 0으로 생각하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90대 10보다는 80대 20이 좋고요. 80대 20보다는 70대 30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이거를 일상의 대인관계에 적용해서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철학을 일상에 적용해서 뭐가 좋으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누군가가 이해 안 돼서 속이 뒤집어지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예. 세상이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는 게 현저히 줄어들어요. 물론 잘못된 문제 있죠. 그런데 잘못된 문제를 화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문제에 합리적인 방향의 노력을 해서 해결의 결과를 갖고 오는 방향의 노력을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타당할까서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50대 50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게 어려워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어느 쪽으로 약간 쏠리거든요. 그래서 50점일 때 49.9가 목표라고 말씀드려요. 50점일 때 49.9가 목표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절대로 50대 50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정말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보편 다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전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조금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런 보편 타당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본인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본인의 생각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보편 타당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거든요. 내가 보편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말을 그렇게 못 쓰거든요. 근데 이제 내 잘못을 보는 사람은 오히려 목소리를 크게 못 내고 내 잘못을 못 보는 사람이 자기는 그런 잘못 안 한다고 생각하니까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예.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 치고 자기 반성적인 사람이 드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싫은 겁니다. 그만큼 자기 반성을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크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잘못하지 않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고 자기 잘못을 보면 자기를 돌아보기가 바쁘기 때문에 너무 세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는 어려워집니다. 네. 타당할까서와 타당하지 않을까서 동시에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게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아, 이거 타당한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들어도 이게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이걸 일부러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우물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미 한번 쏠렸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생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다른 사람의 머리를 빌리는 겁니다. 야, 나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보여?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만 좀 얘기를 해줘봐. 이런 식으로요. 예.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가능성을 파악하는 능력을 점점점 키우셔야 돼요. 점점점. 그래서 내가 타당하고 상대방이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100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이 타당하고 내가 타당하지 않을 가능성은 0으로 생각하면 주변에 남는 사람 없죠. 이거를 90대 10, 80대 20, 70대 30, 60대 40, 65대 35, 그쵸? 55대 45 이렇게 계속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죠. 인식의 균형을 잡는 만큼 음, 내가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이해가 되니까요. 예. 근데 뭐 이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직장 상사나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그분이 왜 그렇게 행동하시나 그걸 이해를 못하면 그 이해 못한 분하고 소통할 때 내가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면 이해는 못했는데 그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등하게 말을 못하거든요. 이해는 안 되는데. 그쵸? 그럼 되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많이 이해할 줄 알게 돼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소통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자존심 상한 일도 줄어들죠. 그래서 이해력을 높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도 네, 철학의 성찰력이 이해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